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작자미성의 시조 한 편 가져왔습니다. 뒤뜰에 봄이 깊으니. 자, 얼마 전에 대구 수목원 분대원에 가서 만난 봄꽃입니다. 봄이 되면 마음 흔들릴 수 있죠. 자, 마음 흔들리는 봄날 애타는 그리움을 담은 시조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봄날 임과 이별한 여인의 하소연, 마음 흔들리는 봄날 애타는 그리움, 지조 뒤뜰에 봄이 기쁘니 해석, 꽃 피고 새우는 봄바람 살랑이는 봄인데, 꾀꼬리는 암수 함께 정겹게 노리는데, 사람인 저는 힘없이 혼자 있으니 세만도 못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유리왕 황조가입니다. 고구려 유리왕도 그 꾀꼬리를 보고 꾀꼬리가 앞놈, 순놈이 서로 노는 것을 보고 자기가 혼자인 것을 외로워한 한시 황조가를 썼습니다. 같이 꼭 읽어보세요.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한 편 본문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지문, 문제, 답지, 외측 증거,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훈련만 하지 말고요. 본문 해석 능력,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만 정확히 해석하면 답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봄날이 되어 꽃이 만발하고 꾀꼬리가 상상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설시조입니다. 자, 화자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과 이별하였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없으며 오히려 정답게 지저귀는 새들이 자신의 처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자신이 새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화자가 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쉼에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만한데 어두리 꾀꼬리는 상상이 비껴나라 울음울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하느냐. 자, 감상하기입니다.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쉼에 둘 데 없어. 봄이 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 한다는 거죠. 뒷뜰은 집의 뒤쪽들입니다. 이 뒷뜰은 봄 풍경이 펼쳐진 공간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봄이 왔는데를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는 혼자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공간입니다. 그 화자는 좀 외롭고 쓸쓸한데 뒷뜰은 꽃도 피고 꾀꼬리도 있고 활발하죠. 그래 화자와 대비됩니다. 극한 심해는 은근한 마음, 아마 혼자서 있는 외로움, 또 임에 대한 그리움일 겁니다. 봄이 깊어 극한 심해가 일어남.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슬퍼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온갖 꽃 난만한 데는 온갖 꽃이 활짝 피고 버들위 꾀꼬리, 이 꾀꼬리가 중요합니다.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입니다. 자, 유리왕의 항조가의 꾀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편항조 자홍상이 여마지독 수기역이 이런 시조인데요.
꾀꼬리는 암수 서로 노는데 나는 혼자니 외롭다는 내용이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유리왕 꾀꼬리, 황제와의 꾀꼬리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상이 비겨 날아 울음울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 거.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울음 소리가 정겹더라. 자, 요 의문형 의미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뭐고? 이 말이죠. 어찌하여 화자가 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자, 상을 지어 날아가는 꾀꼬리 울음소리의 정겨움입니다. 자, 종장입니다.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하느냐. 뭐 사람은 저가 제일 귀하다고 하는데 뭐 사람이 제일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쇠는 이거 화자와 상반되는 존재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감정이입이 쓰이면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감정이입이 아니라도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면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롭게 지낸다. 이건 저 세만도 못하느냐는 사람들이 외롭게 지낸다.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죠. 세만도 못한 처지에 대한 한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죠. 시조고 사설시조. 사설시조 반대는 평시조. 단시조입니다. 한수로 되어 있죠. 단시조 반대는 연시조. 서정시 반대는 서사시. 문문시 반대는 산문시입니다. 성격입니다. 예상적, 좀 서럽다, 슬프다는 거고, 한탄하고 있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원망이 드러납니다. 주제는 임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특징입니다.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습니다. 꽃도 활짝 피고 새도 우는데 나는 외롭다. 의문점이 능고 능야를 활용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꾀꼬리죠. 저새입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금색은 박전현입니다.